미선 씨, 이거 대체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복도에 있었다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복도에 있을 리가 없어요. 이건 제가 이미 보낸 거라고요. 그럼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상자, 송장 좀 보세요. 뜯겨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져다 드린 거잖아요. 도난 당할까봐. 하지만 이건 분명히 그날 밤 저는 이웃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 11시에 돌아온 상자. 그건 제가 며칠 전 반품 처리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TV를 끄려다 멈춘 제 손은 리모컨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초인종 소리가 한 번, 두 번 울렸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엔 아랫집 미선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갈색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체인을 먼저 걸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희 씨. 이게 복도에 놓여 있길래요. 이름 보니까 정희 씨 같아서요. 저는 문틈 사이로 상자를 봤습니다. 모서리가 찌그러진 갈색 상자. 테이프가 한 번 뜯겼다가 다시 붙여진 흔적. 송장은 반쯤 찢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옷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반품했던 일. 저는 그 상자를 정성껏 포장했어요. 테이프를 깔끔하게 한 줄로 붙이고 송장도 꼼꼼히 확인했죠. 혹시 몰라서 사진까지 찍어뒀습니다. 미선 씨가 상자를 살짝 현관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두고 갈게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상자를 받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손에 든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불을 켜고 상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테이프는 분명 두 번 붙여진 것 같았어요. 송장 위에는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제가 보낸 상자인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 반품 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반품한 물건을 중간에 가로채서 다시 판매하거나 엉뚱한 물건을 넣어서 보내는 수법.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쇼핑몰 앱에 들어가서 반품 내역을 확인했어요. 상태는 반품 완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불도 이미 처리됐어요. 그럼 이 상자는 뭘까? 저는 갤러리를 열어 며칠 전 찍어둔 사진을 찾았습니다. 반품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상자 사진. 테이프는 한 줄로 깔끔하게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상자는 달랐습니다. 테이프가 덧댄 흔적이 있었고 송장도 뜯겨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 상자를 건드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이는 세 번째 신호에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지금 시간 괜찮아? 네,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웃이 상자를 가져다 줬는데 그게 제가 반품한 상자 같다고. 테이프도 이상하고 송장도 뜯겨 있다고. 도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택배 5배송이겠지요. 요즘 물류센터가 바빠서 그런 거 많대요. 열어보고 아니면 그냥 버리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니? 엄마, 또 시작이네. 도연이의 목소리는 조금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만 끊을게. 네, 주무세요. 통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열어볼까 말까? 머릿속으로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자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경비실로 향했어요. 아파트 경비원 박경수 씨는 순찰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 실례지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경수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택배 관련해서요. 혹시 CCTV 확인 가능할까요? 경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직접 보여드릴 순 없어요. 규정상 개인 요청으론 어렵거든요. 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경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어젯밤 11시쯤이면 제가 순찰 돌던 시간이네요. 그때 누가 택배를 들고 계단 쪽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누구였는데요? 경수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혹시 이웃분과 문제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경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경비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1시쯤 계단에서 내려왔다면 그게 누구일까? 미선 씨였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 씨와 마주쳤습니다. 미선 씨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 정희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 산책하고요. 어제 상자 고마웠어요. 미선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안에 뭐 들어있던가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직 안 열어봤어요.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는 빠르게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저렇게 빨리 가려고 할까?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상자를 봤습니다. 이제는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커터칼을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반품했던 그 옷.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옷이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꺼내서 펼쳐봤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반품했던 그 옷. 하지만 왜 다시 돌아왔을까? 상자 안을 더 뒤적거렸습니다. 그때 바닥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품 처리 오류, 재배송.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물류센터의 실수였던 거예요. 반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 것.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복도에 놓여 있었을까?
왜 미선 씨가 가져다 줬을까? 저는 미선 씨에게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선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어제 가져다 주신 거.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미선 씨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냥 복도에 있었다니까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복도에 있었어요. 미선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요. 미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 씨, 저도 최근에 택배 사기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남의 택배라도 함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젯밤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계단 쪽에 상자가 있는 걸 봤어요. 송장이 뜯겨 있고 이름이 희미하게 정희 씨 같아서요. 그냥 두면 누가 가져갈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미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심받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미선 씨,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혼자 있다 보니까요.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혼자 계시면 불안하시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초인종 말고 문자 먼저 드릴게요. 미선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옷은 다시 접어서 옷장에 넣었어요. 상자는 재활용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현관에는 테이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국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쌓은 건 상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심한 건 미선 씨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제 안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TV를 켰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놀라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초인종보다 먼저 울린 건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작은 소리에도 크게 반응했던 건 제가 너무 조용한 곳에 혼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미선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다음에 차 한잔 할까요? 미선 씨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택배 상자를 들고 가는 사람,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사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공간에도 사실 누군가는 늘 있었다는 것을, 다만 제가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반품 상자가 돌아온 그 밤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려도 먼저 두렵지 않았어요. 이웃을 마주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불안으로 바뀌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문보다 마음을 먼저 열었습니다. 상자는 사라졌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과의 연결이었어요. 반품된 건 상자가 아니라 제 안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다시 돌려보낼 준비가 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